독학으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쌤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오르는 거 장난 아니죠?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뒤처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자산 증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투자금은 적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비싸고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경매와 공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다 보면 권리 분석이 어렵고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봐 못하고 명도가 어려워서 전문가나 하는 거겠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진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저는 단언컨대 부동산 초보도 경매 투자를 통해 1년 안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초보자들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 성과뿐만 아니라 1년 안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그 세부적인 방법까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영상 따라와 주세요.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고요. 10년 전에는 저도 월급을 받아 쓰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80% 정도 받고 오피스텔 한 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사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를 알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바뀌었죠. 소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제 투자금을 늘려나갔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보여드리면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공장, 토지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산 포트폴리오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고요. 단순히 여러분께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안전하고 쉽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3년도부터 제가 부동산 경매, 공매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소수로 8명 이하의 수강생들만 모집해서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인 피드백과 상담을 통해 그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그중에 80% 이상인 낙찰과 수익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론만 아는 이런 강사가 아니고 지금도 매일 경매 시장에서 현장을 뛰고 있는 실전 투자자이자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멘토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경매, 왜 사람들이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네이버 이런 곳들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초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투자 방향을 잘 모른다. 세 번째는 이 경매의 특징인 권리 분석, 명도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걱정이 너무 돼서 막상 시작을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비싼 돈 주고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배우고 돈 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을 완벽하게 숙달하고 싶어서 공부 이렇게 하는 분들 때문에 수익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책상에서만 공부하다가 지쳐버리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실전에서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핵심만 알려주는 멘토와 그 커리큘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을 버는 건요, 정말 많은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서 버는 게 아니라 딱 돈 벌 만큼의 이론만 기본적으로만 배우고 바로 실전에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위더스 경매와 함께한 초보들은 어떻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냐? 바로 차별점이 이런 거죠.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개인 맞춤형 멘토링, 이걸 제가 직접 1대1로 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투자 방향 설정부터 입찰하는 물건 상담들까지 당연히 다 해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입찰 물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직접 물건을 개인별로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데,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위더스 경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낙찰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들이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저희가 소수로만 모집하는데도 이렇게 낙찰 사례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저희 숫자 대비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제2의 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받았는데, 공매로 인천의 빌라를 낙찰 받아서 순이익 830만 원을 첫 투자로 만들어 냈고요. 근데 이분은 또 이어서 수원에 있는 빌라까지 낙찰 받고 최근에 강제 집행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순이익 한 2천만 원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고, 두 번째 분은 창동에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를 한 차례 해가지고 순이익을 한 2천만 원 정도 만들어 내셨었는데, 최근 서울 고척동에 있는 빌라까지 낙찰받고 팔아서 순이익 3천만 원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 만들어 내신 분이고요. 미래를 위해서 좀 평생 직업까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매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부동산을 싸게 사서 매매 사업자를 통해 단기 매도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평생 직업을 하려고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인천의 검단 신도시 인근 빌라를 낙찰받고 팔아서 순이익 2천만 원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를 낙찰받고 바로 3개월 만에 순이익 1,600만 원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대비용으로 월세를 세팅하신 분들도 있는데,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대전에 다중주택을 싸게 낙찰받고 순월세 300만 원을 매월 따박따박 만들 수 있게 만들어내셨고, 그 다음 또 다른 회원님은 노후를 위해 순월세 500만 원 만들고 싶다 하셔서 약 3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만 수익을 낸 건 아니고요. 소액의 투자금을 가지고도 성공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420만 원을 가지고 지방에 신축급 빌라를 낙찰받아서 매도하려고 진행 중인 분도 있고요. 월세 세팅을 하려고 경기도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분은 낙찰받고 임차인들 세팅을 다시 함으로써 대부분의 투자금을 다 회수했습니다. 순수 월세를 2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액의 투자금을 가지고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가정주부분들도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4평 원룸으로 순이익 2,200만 원 만들어내신 우리 회원님도 계시고, 안양에 있는 빌라를 통해서 순이익 2,600만 원의 성과를 만들어낸 우리 회원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 우리 회원님들 제가 만나서 인터뷰하고 영상들도 만들어 놨었는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신 놀라운 성과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 여러분이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위더스 경매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독학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더스 경매와 함께 한다면 교육비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빠르게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1대1로 밀착 코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위더스 경매에 오지 않아도 독학으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5천만 원 정도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를 하는 목적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를 아셔야 돼요. 시세보다 싸게 사지 않는다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제 돈 주고 살 거면 힘들게 경매 배울 필요 없고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서 소개받고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 경매에 대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6억짜리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해서 은행을 통해 제가 4억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합니다. 이럴 때 이 은행에서 저한테 4억을 빌려준 다음에 뭘 하냐? 바로 이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파트를 사고 나서 추후에 원금과 그리고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은행이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왜 경매 신청해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 이 돈 빌려준 4억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매가 신청되면서 다음 단계 이 경매라는 법적 절차가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경매 신청부터 이해관계인들은 배단 신청, 그리고 매각 공고, 그 다음에 매각 1차 입찰일, 그 다음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매각 허가 확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와 배당까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잔금을 내면 은행이 이 4억을 다시 받고 이 경매 사건이 끝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경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 경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무슨 경매를 왜 하려고 하냐? 남들 피눈물 흘리게 해서 돈 벌고 잘 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가 안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6억짜리 아파트가 매각이 안 돼서 한번 유찰되면은 20% 또는 30% 가까이 떨어집니다. 4억 8천이 되고,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럼 또 3억 6천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이 소유자도 손해를 보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즉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가 없어서 이렇게 싸게 떨어진다면 누군가가 아파트 살 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돈을 많이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이렇게 4억 안 빌려줍니다. 그때는 그럼 한 2억만 빌려주든가 하겠죠. 뭔가 줄여서.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일반적인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경매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떻게 뭐가 되고 저런 절차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왜? 아까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싸게만 사면 되는데 절차를 다 알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이 경매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내가 어떤 순서대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러면 경매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물건 검색부터 해야 됩니다. 검색을 해야 어떤 물건 하나를 잡고 걔를 얼마에 살지를 정하죠. 그래서 이 물건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각종 경매 정보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사이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무료 강의 영상을 또 올릴 거니까 여기선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경매 정보지나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는다. 이 물건 검색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냥 부동산 종류나 위치, 금액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고 검색을 하면 몇만 건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만 검색해도 이렇게 1200건이 나옵니다. 전문가조차 이 1000몇백 건이면 볼 수가 없어요. 검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면 좋냐면 우선 위치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한정해서 검색을 하시고 부동산 종류는 아파트만 먼저 보세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위치니까 내가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곳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종류들보다는 아파트를 하는 게 아파트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어려운 물건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조사도 잘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의 아파트만 검색을 하면 물건 검색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대비 너무 비싸면 못하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옆에 조금 더 저렴한 동네는 없는지 그쪽으로 옮겨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때 검색할 때도 내 투자금 대비 아파트는 한 5배 정도 곱하고 그 물건들까지 검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럼 5배니까 2억 5천까지 물건을 검색하시면 대출을 한 80% 정도 받아서 투자가 가능한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금 대비 5배, 내가 사는 곳, 아파트, 요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이 없다? 그럼 옆에 또는 내가 아는 다른 곳, 내가 다니는 직장 처갓집, 친구의 집 근처, 이런 내가 아는 지역 위주로 검색을 하시면 물건을 줄여서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건 검색해서 물건을 예를 들면 하나를 골랐다. 그럼 어떤 단계로 가냐? 경매에서 가장 어렵게 느낀다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권리 분석은 딱 4단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설정된 다른 권리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본 다음에 이 3가지 특징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또는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소기준권리 숫자 7개 이거 다 외우는 것부터 어려운데 그거 외워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혹시 다 기억하세요? 앞 글자만 따서 근저갑, 전단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순서 바꿔가지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외운 다음에 인수하는 권리들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완벽하게 해부하고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근저당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면 그래요. 초보자면 7개 다 외우고 순서 한 거 헷갈리면 하지 마세요. 왜? 근저당만 하면 대부분 경매 나오는 물건 중에 한 70% 이상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럼 나머지 30% 다른 말소기준 권리 이런 문제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 초보니까 처음에는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깊이 배우려면 한 번 돈 벌고 나서 다음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하세요. 초보면 그냥 근저당만 보고 이 70%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근저당만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 찾는 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빨리 설정된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에서 근저당을 찾은 물건들은 인수하는 권리가 99% 없습니다. 그래서 쉬워져.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경매가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파트를 6억짜리를 사는데 그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게 4억을 빌리려고 하는 그 절차가 있었죠. 그 시점에 만약에 은행이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뭔가 선순위로 가처분이 있든가 가등기가 있든가 또는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이거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권리가 선순위로 설정돼 있으면 은행이 돈 안 빌려줘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 나온 물건은 대부분이 인수하는 권리 없고 그 다음에 임차인조차 전입되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99%예요. 이렇게 근저당 하나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기만 해도 다른 것들에서 힘을 안 들이고 걱정 안 하고 투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권리 분석하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한번 그게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 건물 등기 또는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서 권리들의 이름을 먼저 쭉 보죠. 소유권, 근저당권, 공유자 전원 지분 이전 이것도 소유권입니다. 임차권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소유권은 권리의 변동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시면 되고요, 소유권은. 그 다음 권리 중에 나온 이 근저당권, 요런 물건을 하면 돼요. 자,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찾았죠? 그 앞에 뭐 설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 이 낙성대 새마을금고 이쪽에서 돈을 처음부터 안 빌려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보다 빠른 전입한 임차인 있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없어요. 왜? 있었으면 돈을 안 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등기를 본 이 근저당권, 이게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이렇게 써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여기 중간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본 그 근저당권 날짜와 근저당권이라고 써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로 근저당권이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예,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돼요? 다른 거 이렇게 조사된 임차 내용 없죠? 특이사항 없죠? 이런 내용만 있으면 요 물건은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권리 분석을 막상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왜? 한 100개의 경매 물건이 나온다면 그 중에 근저당으로 실행되는 게 70건 이상이고, 그런 70건 이상의 경매 물건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할 다른 권리나 임차인이 없이 지금 본 물건처럼 권리 깔끔한 물건이다. 초보자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 싸게 우리가 받아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조금씩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배우면 돼. 그래도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권리 분석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시세조사.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제일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검색과 권리 분석을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했잖아요. 간단하게 하니까 얘는 우리가 경매하려고 하는 목적인 싸게 살려면 시세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그 기준을 잡고 1,000만 원을 싸게 살지 5천만 원을 싸게 살지를 이걸 조사를 잘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세 조사 잘못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투자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를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 시세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는 이 동호수, 로얄동인지 로얄층인지 이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건물 면적, 전용 몇 평인지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죠. 경매정보지에는 이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나오죠. 근데 일반 부동산 가서 소장님들하고 얘기할 땐 어떤 면적을 얘기해요? 이 전용 면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양 면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용 면적을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시세 조사를 하시든 전용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하시든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의 동호수 전용 면적 안 다음에 이거 조사하시면 돼요. 이걸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를 검색해서 지금 나와 있는 시장가 보시면 됩니다. 시장가 볼 때 중요한 게 아까 그 면적, 우리 그 경매정보지에 나온 아파트의 전용 면적과 동일한 거를 선택을 하시고 매매 나온 물건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시장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실거래. 이제 시장가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그냥 가격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팔려면 이 팔린 금액, 실제 실거래된 금액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가와 실거래를 보면 된다. 그러면 시장가 나와 있는 금액과 실거래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번 이 아파트의 적정 시세를 같이 찾아보자고요. 전용 면적 18평, 즉 5구 타입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5구 타입만 쭉 시장가를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렴한 거부터 비싼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저렴한데 얘가 2억 7,900의 최저가, 그리고 16층 중에 3층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1층이 2억 8천도 있고요. 1층이 2억 8,500도 있고, 그 다음에 저층이 3억, 중층 3억 1,500, 탑층 3억 3천. 그래서 중저층으로는 2억 8천부터 3억까지 형성돼 있고, 중고층으로는 3억 1,500 이상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 우리 건 몇 층이었어요? 15층이기 때문에 중상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거는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3억 1,500 이상으로 내놓으면 그 정도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내놓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거래도 한번 보면 실제 거래된 타입을 보니까요, 딱 2달 전에 17층이 2억 9,200, 6층이 2억 9천, 그리고 대부분의 층들이 우리 거랑 비슷한 층은 2억 9,250, 2억 9천, 2억 9,500.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내용만 보면 중상층은 다 2억 9천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많다. 거래가 잘 되는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매물 시세는 3억 1,500부터 나와 있고 실거래는 2억 9천 이상 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시세는 얼마 같으세요? 이 물건은 사실 우리 위더스 경매 회원님이 실제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한 거를 여러분들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가 3억 500부터 시작해서 한 번 유찰됐고 그게 2억 1,350만 원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 금액이 우선 기준가격, 시세 얼마인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 원하는 수익을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찰가 정하는 거죠. 크게는. 여기에서의 수익은 뭐 각종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시세를 적어야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데이터를 보고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6,65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실제로 예상 매도가를 2억 9천으로 잡았어요. 아까 실제 거래했던 사례를 보고 참고하면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예상 매도가를 정하고 거기에서 취등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명도비, 수리비 이런 것들을 약 1,200만 원 정도 뺀 다음에 순이익을 한 1,000만 원 정도 남기고 입찰가를 정했더니 2억 6,650만 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 입찰했을 때 당시에 13명이나 입찰을 했지만 당당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매도가, 시세, 예상 시세에서 비용, 순이익 빼고 입찰가를 산정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세부적인 건 여러분이 한번 사고 팔고 하면서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 알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거 한 번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 이제 경매를 하는데 두 번째 어려움이 느껴지는 명도죠, 명도. 근데 이거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물건 검색부터 입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하기 싫거나 힘들면 안 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도는요, 이미 낙찰받으신 분만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고민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찰받기 전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하면 누구나 다 해요. 경매에는 이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사는 사람과 막 협상하는 거 어렵다, 힘들다, 그 사람 막 문신 막 여기 새겨가지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막 있으면 어떡하냐, 무섭다 걱정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 만나지도 마세요. 그냥 법적으로 하시면 돼. 그러면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고, 그리고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면서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누구나 다 해요. 명도 못해서 수익을 못 냈다 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너무 착해서 봐주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있었지만 경매로 잘못 받아서 명도 때문에 문제됐다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걱정 말고 하시면 돼요. 그럼 명도를 했다 하면 다음 뭐예요? 수익화.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매도까지 해야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찰했을 당시에 매도가로 정했던 그 예상 매도가 있잖아요. 2억 9천. 그 금액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에 얘기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 회원님 사례 같은 경우는 입찰했을 때는 2억 9천에 매도할 걸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또 깎아달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 조금 깎아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정도의 부동산을 내놨고 조금 깎아줘서 실제 매도는 2억 9,250만 원에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250만 원 더 받았어요. 잘 조사를 한 케이스죠.
여러분들도 아까 그 데이터 보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순이익이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도 전 소유자가 살고 있었는데 잔금도 납부하기 전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비번도 알려줬어요. 되게 쉬웠던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찰받고 파는 것까지 5주밖에 안 걸렸어. 잔금 내고는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시 팔게 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경매를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면 절차들 간단하게만 아시면 되고, 그 안에서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매 공부를 해서 다 배우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공부만 해. 배우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하고. 돈 버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 아는 것 같긴 한데, 공부해서 막 아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입찰을 혼자 하려고 하면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공부해.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부만 많이 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 경매로 싸게 사서 돈을 벌고 싶으신 건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집중을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서 다 몰라도 돼. 돈만 버는 걸로 우리는 집중을 하시고, 수익이 목표고 실행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하냐? 오늘 설명드린 대로 딱 이렇게 단계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물건 검색, 내가 사는 곳 또는 내가 아는 곳에 아파트 위주로 해라. 권리 분석 근저당만 해라. 그럼 다른 거 권리 분석 할 게 별로 없다. 시세조사, 네이버 부동산 보고 그 아파트의 매물 시장가와 실제 거래했던 거래 사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명도는 물 흐르듯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지나가게 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시는 분은 그냥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시세조사한 대로 잘 팔아서 수익하면 되는 이런 단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을 하면 그 나머지의 정보와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요. 돈을 벌으면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게 바로 부동산 경매 초보도 1년 안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듣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려도 실제 행동까지 옮기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무료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추후에도 업로드돼서 올라갈 거니까 독학으로 진행하실 거라면 그 영상들 참고해서 수익 내는 투자 많이들 하시고, 잘 되시면 저희 영상에 놀러 오셔서 댓글로 돈 벌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더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학하는 방법 말고 좀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위더스 경매 소수 8명만 모집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혜택이 1년 동안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저희 교육비를 전액 환불해드리는 이런 특별한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혜택은요,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환불이라는 얘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